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임미듬입니다. 오늘 그 2024년 5월 메데프 메가대성더 프리미엄 목사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이 역시나 뭐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중상위권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뭐 만만치 않았던 시험인 건 사실이나 앞선 여러분이 봤던 그 시험들 있죠. 지난달에 있었던 4월 더프 메데프 시험도 그랬고, 특히나 그 얼마 전에 있었던 5월 경기도교육청 학력평가 시험 있죠. 그게 워낙 어렵다 보니까 고3 친구들이 1컷이 그러니까 미적분 같은 경우에 71, 뭐 72, 73이라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뭐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PDF 다운받으셔가지고 시험 보셨겠죠?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험들이 앞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오늘 봤던 이 메데프는 상대적으로 좀 쉽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 시험들이 점점 괴물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어떤 이런 시험들이 왜 점점 괴물이 되어 가고 있는가. 분명히 작년 6월 달에 킬러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킬러는 내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인데 왜 점점 우리 머릿속에 킬러와 비슷한 느낌이 드는 이런 문항들이 많아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소재 고갈입니다. 소재가 고갈되고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약간 저격하는 문제들이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 이번에 그 13번 문제 같은 거, 그런 도형 문제 같은 경우도 그래도 뻔히 나오는 스토리잖아요. 원에 대접하는 사각형에 마주보는 가격 180도, 공통변 끼고 코사인 법칙, 뭐 많이 나오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로 그림을 줬어.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문제 안 풀림. 뭔지 알죠?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의 문제를 푸는 사람들로 하여금 소위 말하는 저격을 날리는 거죠. 그거 아니야? 시간 써. 많이 써. 힝 속았지? 알고 보면 닮음이었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소재가 고갈되는 상태에서 그런 문제를 저격하는 문제들이 나왔단 말이죠. 또한 14번이나 22번 같이 함수 추론하는 문제들,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는 문제에서 그동안에 많이 썼던 어떤 문제들, 접한다 시리즈, 변곡점 시리즈, 비율관계 하나도 안 들어가. 다 완전 이상한 문제로 형태로 그려지고 생판 처음 보는 형태의 어떤 함수 F가 잡아진단 말이에요. 물론 그나마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접선 문제니까 그나마 좀 잡혀지는데 22번 같은 경우는 이게 대체 뭘로 잡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동안의 어떤 3차 함수 그래프 문제를 마치 저격하는 듯한 그런 문제의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뭔가 이 문제들이 소재가 고갈되면서 기존의 기출 문제들을 저격하는 느낌이 되다 보니까 점점 이 문제들이 괴물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하나씩 제가 보면서 어떤 문제들 여러분이 좀 해설 강의를 보셔야 되는 거고 어떤 문제들이 이건 좀 과하다 싶은 거는 뭐가 있는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12번까지는 뭐 크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첫 번째 6번 볼게요. 6번은 제가 써놨죠. 이거 여러분 1초 컷이에요. 이거 보자마자 6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에 이렇게 상황이 되려면은 6을 끼고 점대칭이라는 걸 바로 알아야 되기 상황이기 때문에 보자마자 3번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긴 했는데요. 그냥 요거는 이제 그냥 1초 컷이다 라고 하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7번 이런 건 뭐야 계산이고요. 8번도 그냥 쉬운 문제였죠. 9번도 쉬웠던 문제고요. 10번도 쉬운 건데 보통 이런 게 나오면은 서로 부호 반대 푸시면 돼요. 설마 같은 부호겠어요? 같은 부호면 저때까지 의미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 현장에서만큼 요즘은 시간 싸움인 거니까 바로 그냥 서로 부호 반대 하시면은 이변 없이 답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3번 찍으시면 되고요. 저는 해설하는 사람인 거니까 같은 부호일 때 뭐가 안 되는지까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11번 마찬가지죠. 해보시면 내가 이제 A가 1 또는 F1이 0 나오는 상황인 건데 두 개 나눠서 처리하시면 금방 답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12번도 보시면은 결국 방정식인 거니까 이게 0이거나 이게 0인 상황인 거니까 그렇죠? 그냥 이게 0인 게 이거고
이게 0인 건데 어쨌든 간에 4의 12제곱 이거를 바꿔줘야 됩니다. 2의 24로 바꿔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 과정은 뭐 약수 처리하면 되는 건데 모두 정수다. 이거 잘 봐야 돼요.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정수되는 걸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어차피 2 이상인 거니까 1을 제외시켜주면 되는 거죠. 바로 정답이 나오는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12번까지는 진짜 빨리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5월달 경기도교육청 학력평가보다는 쉬웠던 거죠. 왜냐면 5월 학력평가 같은 경우는 앞부분부터 굉장히 힘든 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얘는 할만했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3, 14 이 두 문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 있는 이 길이가 쉽게 나오지가 않아요. 물론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합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구할 수는 있어요. 소개는 하지만 결국은 이 문제의 해답은 닮은 비거든요. 이 닮음을 보지 못하면 게임이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작년, 재작년 테마 특강 때 점점 이 부분이 소재가 고갈되고 있으니 낼 수 있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닮음을 보는 문제였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4번이 이제 굉장히 어렵죠. 일단 이 F를 잡아내는 것부터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 상황에서 이 구가 어디지를 찍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해설 강의를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15번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이 부분 해석하신 다음에 케이스 2개 나눠가지고 딱 처리하시면은 안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하나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나온다. 그래서 14번이 굉장히 어렵고 13번이 안 보이고 그나마 15번은 할만하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16 계산 문제, 17번 계산 문제, 8번 계산 문제, 19번도 계산 문제죠. 자, 20번이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저는 20번은 충분히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한 가지 흠이 있다면은 이게 이제 그나마 곱해서 극대극수 찾는 거기 때문에 5를 나란히 놓고 보는 건데요. 요게 이제 미적분 선택자들은 좀 유리해요. 미적분 선택자들은 곱해서 극대극수 찾는 걸 이제 많이 하는 상황인데 확률 통계나 기하하는 친구들은 공통 과목에서 이렇게 곱해서 극대극소, 풀마, 마풀 이런 걸 이제 따지는 연습을 할 기회가 많진 않았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공통 과목의 어떤 시험 범위를 벗어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문항이다. 그래서 언제 얘네들이 서로 부호 변하는지를 잘 개념만 알고 계시면은 굉장히 빠른 템포로 이 함수를 잡아낼 수 있고요. 나머지 그냥 계산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설강을 통해서 개념을 좀 쌓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21번은요. 이제 늘 나오는 지수함수 그래프 점근선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여기 있는 얘가 움직이는 상황이 되어지는 건데 점근선을 의식하면서 밑에 있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그려주시면 굉장히 빠른 템포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2023 수능 때 처음으로 이제 점근선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나서 정말로 많은 이제 시험에 이런 점근선 묻는 문제가 나오고 있다. 너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 이제 문제들이 많아지고 또 좋은 상황이지만 제가 볼 때 이렇게 되면은 굳이 평가원에서 수능에 얘를 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대세 중에 대세니까 이런 건 연습을 많이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제 이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건 22번이었거든요. 사실상 14번과 22번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5월달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랑 비교하면 쉬운 건 맞은데 22번과 14번이 어렵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얘도 보면 이 상황을 만족시켜주는 F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흔히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접한다, 변곡점, 비율관계 어느 것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F를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는 거고요. 이거를 만족하는 어떤 수식을 세우고 나서 얘를 이제 피지컬로 뚫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 답지를 보면 굉장히 어렵게 문제를 풀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저도 이제 좀 복잡하게 문제를 풀긴 했는데 제가 푼 풀이가 그나마 답지보다는 쉽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답지보다는 제가 쉽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국은 이제 13번 도형 문제가 안 보이고 14번의 함수 f를 못 찾게 되면 이제 연타로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최상급 학생들은 1번부터 12번을 그나마 빨리 풀 수 있었으니까 그 힘으로 이제 나머지를 선방에 어려운 게 13, 14, 22 정도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선방을 해나가는 상황인 건데 3, 4등급 라인에 있으신 분들은 원래도 12번까지 시간을 쓰는 상황이었고 13번은 원래 안 보이고 14번은 원래 어렵고 15번은 또 막 조건 해석 못하고 있고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멘탈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시험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이제 한일통계나 기하 하시는 분들은 20번 문제 같은 경우도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20번, 22번 그리고 21번도 점근선인 것 같긴 한데 대체 뭐지? 잘 안 보이네 이래버리면 또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맞다. 그러나 얼마 전에 있었던 고3 환영평가에 비하면 그래도 쉬운 수준인 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6월 모의평가까지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제가 제시해드리는 방향성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과 같이 기존의 기출문제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변별력을 갖춘다 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괴물이 되는 거예요. 특히나 함수 추론 문제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함수가 안 잡히는 거고 굉장히 어렵게 잡혀지는 거고 결국은 피지컬로 계산력으로 뚫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방향성이 좀 다르다. 저는 아직까지도 생각할 때에 충분히 6월 모의평가 때 새로운 소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건드리지 않은 소재 그리고 6월 모의평가 때 나올 수 있는 예상 문제가 뭔지를 제가 좀 남아있는 기간 또 좀 찝어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네, 지금부터 1번부터 해설 문항 출발할 건데요. 유튜브 문항에서는 그냥 13, 14, 15, 20, 21, 22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1번부터 12번까지는 제 생각하건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충분히 여러분이 빨리 풀 수 있는 문항이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제 공식 홈페이지 오셔서 혹은 공식 인강 앱에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유튜브에서는 13, 14, 15 그리고 20, 21, 22 이 6문항의 해설 강의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해설 강의 출발합니다. 자, 다음 13번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앞선 총평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항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시점으로 앞으로 평가원에서 좀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스타일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이 파트의 문제가 점점 사골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낼 게 없다라는 거죠. 그 제가 작년 테마 특강, 재작년 테마 특강 때도 제가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 이제 낼 게 없으니까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가지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도형의 역방향, 반대방향, 도형을 반대방향으로 보는 걸 숨겨놓을 수 있다. 두 번째, 그동안 잘 나오지 않았던 중학교 도형 정리.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물론 이 문제 푸는데 도움은 되는 건 아니지만 요 곱하기 요거는 요 곱하기 요거 이런 거 있죠. 그 중학교 때만 배우는 거 있죠. 그런 내용들을 숨겨놓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도형에서의 닮은 비. 닮은 비가 넓이 비로 넘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낼 수밖에 없다. 좀 어려워지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딱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요 문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평가원의 이 사인 코사인 도형의 출제 방향성 중에 한 방향을 어쩌면 이 문항이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문제를 풀어드리면서 좀 설명을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두 원이 이렇게 있고요. 쭉 있다 그랬습니다. ACD가 3분의 8, 60도죠. 자, 요거 그려볼게요. 여기가 60도.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게 요즘 최근 대세 중에 대세가 뭡니까? 바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죠. CABD. 보셨어요? 네, 여기 있는 요 사각형이 바로 보이셔야 되는 거고 이쪽 마주보는 각이
120도다라고 하는 게 바로 보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 계속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CD의 길이가 16이다 그랬죠? 지금 현재 보면 요 길이가 16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O1의 반지름의 길이가 나와 있죠? 자, 여기 있는 요 O1의 반지름의 길이. 요걸 제가 R1이라고 하고요. 3분의 7 루트 3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BE의 길이가 5다 그랬죠? 요렇게. 이때 사각형 ABDC. 자, 요 넓이를 구해달라 그랬습니다. 일단 이제 드는 생각은 크게 두 가지가 여러분이 먼저 떠오를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전체 사각형에서 이 작은 걸 빼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체를 구하려면 이 길이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거를 빼려면은 이 길이도 알아야 되고 이 길이도 알아야 돼요. 자, 뭔가 좀 구해야 될 게 많아집니다. 다음 두 번째, 얘를 쭉 AD라는 선을 연결해가지고 잘라버리면요. 여기 있는 ABD의 넓이에다가 ACD의 넓이를 더하면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도 현재 구해야 될 게 이 길이 구해야 되고 이 길이 구해야 되고 이 길이 구해야 돼요. 총 3개의 길이를 일단 구하면 돼요. 근데 앞선 전체에서 얘를 빼는 것보다는 좀 더 수월해 보이니 일단은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를 구하는 것에 집중시켜서 한번 가볼게요. 물론 여러분이 해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전체 길이가 다 나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의 문제이긴 했어요. 자, 일단 현재 상황에서 아는 것 최대한 동원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먼저 눈에 띄냐면은 이쪽에 있는 요 길이가 나와요. 이쪽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항상 요 사각형 AEB의 외접원이니까 외접원의 지름은 뭐예요? 3분의 14 루트 3. 이게 지름이죠. 지름에다가 마주보는 각. 현재 요 각이 현재 60도죠. 마주보는 각에 대한 사인인 거니까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기 있는 루트 3, 루트 3, 3이 되어지는 거니까 요렇게 약분이 되고 약분 처리하면 7이네요. 요 길이가 7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변과 각이 있으니까 우리는 AB의 길이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 AB의 길이를 내가 어떤 X다라고 써버리면은 여기에서 이제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제곱 49는 자, 요거의 제곱 X제곱 이거의 제곱 25 마이너스 2배에 곱하면 10X 곱하기 코사인 60 2분의 1이죠. 요렇게. 그럼 얘가 5X가 되겠네요. 요렇게. 그럼 얘를 이제 풀어주시면은 X의 제곱 빼기 5X 마이너스 24는 0이니까 X 마이너스 8 X 더하기 3 따라서 X는 8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요게 8입니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여기 있는 이 길이를 구하는 것과 여기 있는 이 길이를 구하는 거죠. 어쨌든 이 길이를 구해야 이 넓이가 나오고요. 이 길이를 구해야 넓이가 나와요. 그쵸?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거를 좀 뭔가 하려고 하면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가 쉽지가 않냐면은 자, 그냥 막 둬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길이를 A라고 두고 이 길이를 B라고 한번 둬봐요. 그러면 모르는 문자는 2개니까 식은 2개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생각나는 게 일단 하나가 있기는 해요. 우리가 왜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 중에 이런 거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이거 기억나세요? 이걸 배운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친다면은 요 상황에서요. 이 점에서 보시면 7 곱하기 7 플러스 B는 5 곱하기 A 더하기 5라는 식이 나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써보면요. 7 곱하기 7 플러스 B는 5 곱하기 A 더하기 5라는 식이 하나 나와요. 근데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식이 이제 좀 굉장히 불편하게 나오는데 결국은 여기 있는 이 변을 공통변으로 끼고
이 변을 공통변, 이걸 뭐라 할까요? 이걸 y라고 할까요? 그러면 y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코사인 먹지. b의 제곱 더하기 16의 제곱. 써볼게요, 일단. 빼기 32b의 코사인 60은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가 16b, 요렇게. 요거는 이번에는 여기서의 코사인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a의 제곱 더하기 64 마이너스 16a의 코사인 120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요렇게 한 거니까 플러스 8a.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어쨌든 간에 요 식이 하나 나왔고 요렇게 둘이 같다 식이 나왔으니까 모르는 문자 두 개니까 식 두 개 문제가 풀리기는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정말 하기 싫은 건데 그 문자 하나 줄어들죠. 그러기 넣어주면은 어쨌든 간에 모르는 문자 한 개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테니까 A가 나오던 B가 나오던 뭐가 하나든 나오는 그런 구조긴 합니다. 구조긴 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넓이는 2분의 1의 두 변각기인 각, 2분의 1의 두 변각기인 각, 어떻게 하면 나오는 그런 구조긴 합니다. 굉장히 하기 싫은 상황인 거고 실제로 여기서 문자를 하나 줄여서 넣었는데 그게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루트가 나올 수도 있고 저 몰라요. 저 안 해봤어요. 그냥 대충 이럴 수도 있지만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옵션이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저는 그냥 이건 포기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이건 아니다. 할 수는 있으나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때 이제 딱 보이는 게 뭐냐면은 이게 나름대로 도형을 보는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작년 테마 특강, 재작년 테마 특강 할 때부터 저희 반 수강생들은 늘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 도형 파트는 점점 사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새로운 유형을 내고 학생들로 하여금 어렵게 만들려면은 낼 수 있는 게 몇 개 없다라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도형의 닮음. 여기 있는 얘가 60도고요. 여기 있는 얘가 60도예요. 그럼 자세히 보시면은요. 잘 보세요. 제가 요 각을 알파라고 하고요. 요거를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알파고 베타고 60도예요. 그러면 요 사각형 AEB랑요. 여기 큰 사각형 CED를 보세요. 그러면 정확히 여기가 60도 알파, 요게 뭐가 되냐면 베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닮음이 되어집니다. 닮음이 되어지고 몇 대 몇의 닮음이 이루어지냐면은 60도와 베타 사이가 8이죠. 여기도 보면 60도와 베타 사이가 16이에요. 그러니까 8대 16인 거니까 닮은 비가 1대2입니다. 그럼 굉장히 심플해지는 거죠. 그러면 넓이 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1대4가 되는 겁니다. 즉 여기 안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1이면 이 전체 넓이는 4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넓이가 1이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3이 되겠죠. 그러니까 1대3이 돼야 합했을 때 4가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인 이 사각형의 넓이는 그냥 뭐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AEB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냥 곱하기 3 하면 정답이에요.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2분의 1의 두 변과 끼인 각이잖아요. 그러면 암산을 해볼게요. 5, 8에 40이잖아요. 거기에 나누기 2하면 20이에요. 20 곱하기 사인 60이야.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이 되어지는 거니까 20 곱하기 2분의 루트 3은 10 루트 3이 되죠. 그럼 이쪽에 있는 이 넓이가 10 루트 3이 되었으니까 이쪽에 구하고자 하는 사각형의 넓이는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30 루트 3이 정답입니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겠네요. 따라서 이거는 보려고 하는 자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잘 되어져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은 제가 주로 이제 테마 특강 때 강의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면은 이런 부분이 워낙 사골 유형이기 때문에 이제 안 나온 유형들을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도형의 역방향, 중학교 도형 총정리, 그리고 평가원이 좋아하는 도형 유형, 닮음, 합동, 그 다음에 공통 끼고 빼는 거 여러 가지 어떤 도형의 어떤 보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14번입니다. 이번 객관식 1번부터 15번 중에 아마 이 문제가 제일 까다롭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선 총평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최근 들어 어떤 이런 3차 함수를 그래프를 통해서 뭔가 잡아내는 문제들을 봤을 때 과거에 우리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학습했었던 그런 테크닉들이 있죠. 뭔가 얘를 접하게 한다든지 뭔가 변곡 접선에 갖다 붙인다든지 우리가 뭐 많이 했던 어떤 비율관계나 이런 스킬들을 좀 저격한다라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뭔가 너네가 그동안 많이 했던 방법으로 탁 어딘가 접하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아니야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시간을 계속 쓰게끔 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가장 최근 들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수능판에 3차 함수 그래프 문제도 뭔가 이제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의 어떤 기출 문제를 통해서 빠르게 탁탁탁 풀던 것들을 좀 저격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결론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결국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주어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만족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 조건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이것을 만족하는 그래프가 뭘지를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맹목적으로 과거의 경험을 따라서 에이 뭐 또 접하겠지? 뭐 에이 또 뭐 변곡점이야. 이렇게는 최근 수능의 트렌드상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14번 문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고요. 실수 t에 대하여 함수 fx 위에 t, ft 접선을 gx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t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접점의 x좌표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때 x에 대한 방정식 쭉 있는데 이건 우리가 많이 했던 겁니다. 뭐냐면은 g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그냥 그대로 얘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니까 2배의 gx가 되는 거고요. g가 이제 음수가 되어지면 여기 있는 이 g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니까 얘가 0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방정식은 뭐가 되어지는 거냐면은 결국 g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여기는 2가 이렇게 약분이 되어지는 거니까 f랑 g랑 만난다가 되는 거고요. g가 음수가 되어지면은 f가 0이 되는 지점이죠. 네. 이거를 찾아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일단 g가 언제 양인지를 봐야 돼요. 양인 부분은 f랑 g랑 만나는 지점, g가 음인 부분은 f가 0인 지점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최소한 그는 2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서 1개, 여기서 1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실근이 1개밖에 없대요. 1개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9가 있으면 여기서는 이제 0이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9가 있으면 여기 만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이 동시에 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F랑 G랑 만남과 동시에 0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F가 있는데 어딘가 얘가 G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자체가 X축이 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도 우리가 원하는 답에 도달하지 못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가 9라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G가 음수면 F가 0 되는 지점이래. 그 G가 이미 음수인 부분에 F 0 되는 게 여기 하나, 둘이나 더 있어. 그러니까 9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있다고 해도 G가 음인 부분은 F가 0 되는 부분 없죠. 근데 G가 양인 부분은 F랑 G랑 만나는 게 무려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게 해가 1개밖에 안 나온다는 게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튼 실근도 9 하나밖에 없고요.
그리고 t값의 범위도 t가 1부터 9까지인데 여기도 9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9가 있고 여기도 9가 있죠. 그러니까 이 9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뭐부터 찾아야 되냐면은 3차 함수에서 9의 위치를 빨리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f의 2분의 3이 정수라는 조건은 뭐 나중에 가지고 뭘 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빨리 해야 될 건 뭐냐면 3차 함수 그래프 중에 9의 위치가 어딜까를 찾는 일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학생들이 많이 하기로 뭐 접할 때, 극대, 극소 이제 해보고 뭐 변곡점일 때 해보겠지만 해보면 이게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은 보세요. 예를 들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건데 예를 들어 9가 여기 있다고 쳐봐요. 극소라고 쳐봐요.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게 분명히 접점이 1부터 9까지 움직이거든요. 그쵸? 접점이 1부터 9까지 움직이면은 그때마다 접선이 달라져요. 접선이 달라지는데 해가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9일 때의 접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G예요. 그러면 이미 F랑 G랑 만나는 교점이 하나가 더 생기죠. 그러니까 이미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G는 양수잖아요. G가 양수가 되어지는 거니까 F랑 G랑 만나는 교점이니까 두 개 되는 거죠.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G가 음수가 되었어요. G가 음수가 되면 F랑 G랑 만나는 교점이 돼야 되죠. 세 개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도 이 9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해보면은 얘가 극대도 아니야. 그러면 과연 이 9는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변곡점이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변곡접선이냐? 이래도 물론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은 자 보세요. X축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쳐요. 여기가 이제 9야. 그러면 일단 이 G가 음이 되는 부분에서는 F가 0 되는 지점이니까 만나지 않죠. 오케이. 그 다음에 G가 양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F랑 G랑 만나는 교점인 거니까 9 맞아요. 이거는 맞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T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접점인데 접점이 1부터 9까지 움직여요. 접점이 1부터 9까지 움직일 때도 실근은 9분이다라고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럼 생각해봐. 분명히 T가 9일 때, 접점이 9일 때는 유일한 실근이 9인 건 맞았어요. 그럼 얘를 좀 더 옆으로 쭉 옮겨가지고 한 이쯤, 여기라고 해볼까요? 여기서 그은 접선.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자 보세요. G가 음인 부분은 F가 0인 거 없죠? 그럼 G가 양인 부분에 대해서는 F랑 G랑 만나는 교점인데 또 만나는 교점이 하나 둘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9의 위치는 극대, 극소, 변곡점 다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대놓고 이제 시간을 쓰라고 준 문제니까. 자, 그럼 이제 어디에 포커스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9라고 하는 위치를 당장 찾기 어렵다면은 어떻게 하면 이 두 개를 만족하는 여기서의 실근이 한 개밖에 나올 수 없냐라는 거죠. 자, 보세요.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3차 함수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접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X축의 위치를 모르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경우에 G가 음이 되는 부분은 F가 0 되는 거 하나, G가 양인 부분은 F랑 G랑 만나는 거 하나. 총 근이 여기서 하나, 두 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근이 한 개가 되기 위해서는 이 X축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겨줘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얘가 요렇게 와도 어차피 G가 음인 부분에서 F가 0 되는 게 하나 생겨버리는 거니까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자, 요렇게 한번 올려볼까요? G가 음이 되는 부분에서 F 0 되는 게 하나, 두 개 되는 걸 알 수 있죠. 아, 이렇게 돼도 안 되는 거네요.
이렇게 돼도 안 되고 위로 쭉 올리니까 어때요? 쭉 올리니까 어쨌든 간에 G가 음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F가 0 되는 게 한계잖아요. 그쵸? 그리고 G가 양인 부분에 대해서는 F랑 G랑 만나지 않죠. 요런 경우는 또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서의 접선이다. 여기서 접선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더라도 요 G가 음인 부분에 대해서는 F가 0인 거 하나. 그리고 G가 양인 부분에서는 더 이상 만나지 않잖아요. 끝. 요렇게. 그러니까 접점이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근이 한계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접점이 움직여요. 1부터 9까지. 접점이 1부터 9까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실근이 한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런 느낌인 겁니다. 접점이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한계되는 거. 즉 G가 음이 되는 부분에서 F 0 되는 거 요 점 한 점밖에 없고 G가 양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쨌든 더 이상 F가 G랑 만나지 않는 거. 이걸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둘 중에 한 군데서 9가 있어야 되는 건데 둘 중에 밑에 거 F가 0 되는 게 9가 있고 F랑 G랑 만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F랑 G랑 만나는 점이 유일하게 9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접점이 계속 바뀌어요. 접점이 계속 바뀌면은 보시다시피 만나는 점도 계속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접점이 달라지면 만나는 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하게 시켜주는 건 불가능하고 이 둘 중에 결국 한 군데에 9를 준다 그러면은 F가 0 되는 지점에 9를 주고 F랑 G랑 만나지 않게 세팅하는 것. 즉 F랑 G가 만나더라도 G가 음인 부분에서 만나게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디에 배팅을 할 거냐면 F가 0 되는 지점에 배팅을 할 예정인 거고 즉 이 그림상으로 본다면은 이 점, 요 점 F가 0 되는 이 점 보이시죠? 이 점이 뭐가 되면 된다? 이 점이 9가 돼주면 된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점에서 접선을 그어도 유일한 실근은 이거 9. 이 점에서 접선을 그어도 유일한 실근은 9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보시면은 T의 범위가 9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 9에서도 접선을 그었을 때 실근이 9가 딱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점이 9라고 했을 때 9에서 접선을 그어주면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 G가 음이 되는 부분은 F가 0. 여기 0, 9 맞죠? 그리고 접선이 이렇게 지나갔기 때문에 G가 양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거 맞죠? 이 위치고 올라가는 거니까 더 이상 만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맞네요. 9가 마지노선인 거 됐어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건 여기잖아요. 이 1이 어딜까? 1이 어딜까?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접점을 좀 당겨봐야겠죠. 당겨봐야 될 것 같아요. 접점이 만약에 여기 있다. 변곡 접선이 있다. 이렇게 되어도 보세요. G가 요건데 G가 음인 부분 밑에 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F 0 되는 게 얘가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G가 양인 부분에 대해서는 만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건 여기 변곡점보다 더 왼쪽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더 당겨봐요. 이렇게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더 당겨서 만약에 이쪽에 있다 생각해요. 이쪽에.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안 되죠. 왜냐면은 이렇게 해버리면은 G가 음인 부분에 대해서는 F가 0 되는 게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0 되는 지점이라서 여기보다 왼쪽 부분을 봐야 되는데 없고 여기보다 오른쪽 부분 놓고 보면은 F가 지금 만나는 점이 저기 위에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지. 결과론적으로 1이 어디 있는 게 맞는 거냐? 이 9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에 요렇게 9에서 그은 접선이 이렇게 갔을 때 여기서의 접점 여기가 1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내가 접선을 그은 이 선을 내가 G로 보면은요
G가 음인 부분에서는 F0 되는 게 없고요. 어쨌든 G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쪽 부분, 여기서는 FG랑 만나는 게 유일한 교점이 F9가 되는 게 맞죠. 이게 마지노선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있는 1보다 살짝 왼쪽, 조금만 왼쪽으로 삐져나가도요. 자, G가 음이 되는 부분은 이쪽인데 여기는 F0 되는 게 없죠. 그리고 G가 양인 부분이 윗부분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은 F랑 G랑 저기 위에서 이렇게 만나는 게 되는 거니까 9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접점 1을 조금만 왼쪽으로 꺾어도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그림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결국 9라고 하는 거는 극대 극소 변곡점이 아니라 X축과의 만나는 교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의 접점이 바로 1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계산인 거니까 좀 수월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림이 있고요. 다시 한번 문제를 보시면은 F의 2분의 3이 정수다 그랬어요. 그리고 F1의 최대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접선을 갖고 있는 게 유일하겠는데요. 여기가 1이 되었으니까, 그쵸? 따라서 이것도 필요 없고요. 요 접선을 제가 L이라고 하겠습니다. L 오브 X다 라고 두겠습니다. 지금 F랑 LX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차함수로 해석을 해서 함수식을 세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건데, 자, 이렇게 F의 X에서 L 오브 X를 뺀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최고차항은 1이고 지금 1에서 접하는 거니까 X-1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지셔야 되고 9에서 관통했으니까 X-9라는 인수를 가져야 돼요. 자, 이때 어쨌든 F의 2분의 3이 정수라 그랬고 F의 1의 최대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쨌든 간에 2분의 3을 넣게 돼야 되는 건데, 자, 요 LX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LX는 뭐냐면 기울기는 프라임의 1이고요. 그쵸? 1에서 접선인 거니까 프라임의 1이 기울기고 절편이 9잖아요. 절편이 9니까 얘가 X-9 요거네요. 요게 지금 LX의 모습이에요. 그럼 얘를 그대로 내가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은, 자, 요렇게 집어넣어 주고 난 다음에 2분의 3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은, 자, F의 2분의 3 빼기 여기 2분의 3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5가 되나요? 프라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5 요렇게 되어지고, 여기다가 이제 2분의 3을 넣게 되어지면은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이죠.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5 이렇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F의 2분의 3이라고 하는 거는, 자, 넘겨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8분의 15에다가 플러스 프라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5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이게 지금 뭐가 돼야 된다? 정수가 되어야 된다 라 그랬어요. 정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F의 1의 최대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F의 1은 뭐냐? 자, 여기서 이제 1을 한번 넣어볼게요. 요 식에서 1을 넣겠습니다. 여기다 1을 넣어주면은 여기는 이제 F의 1이 되고요. 여기에 1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8 플러스 8 플러스 8에 프라임의 1이 되고요. 이쪽은 1을 넣으면 0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F의 1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8에 프라임의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의 지금 최대를 구하라 그랬어요. 지금 보시면 그림상에서 보면은 프라임의 1이라고 하는 건 기울기가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양수예요. 양수인데 그럼 이거의 최대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건 앞에 얘가 지금 마이너스 8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해주면 돼요? 프라임의 1의 최소를 구하면 되죠. 지금 내가 여기서 최소의 양수를 구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어차피 프라임의 1은 양수가 되는 거고 최소가 돼야 이 전체는 최대가 된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러면
프라임의 1이 최소의 양수가 되면서 이 전체 값은 정수가 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양수가 되고 여기가 음수가 되었으니까 이 전체는 지금 음수예요. 음수니까 마이너스 8분의 15에서 어떤 음수를 더하면, 그러니까 가장 큰 음수겠죠. 가장 큰 음수를 더했을 때에 이 전체가 정수가 되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결국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이 뭐가 돼주면 돼요? 얘가 마이너스 8분의 1이 돼주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8분의 15랑 얘랑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되셨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프라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8분의 1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여기 있는 이거에 역수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5분의 2를 곱하시면 돼요.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이 약분하면 얘가 4가 되어지는 거니까 프라임의 1이라고 하는 건 60분의 1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되셨죠? 자, 근데 이제 우리 뭐 구하라 그랬냐면은 F1의 최대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F의 1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전에 뭐였냐면은 마이너스 8배의 프라임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8 곱하기 프라임의 1이 되어지는 건데 이때 이 프라임의 1이 60분의 1이라고요. 이렇게. 그럼 이제 얘가 정답이 되어지겠네요. 따라서 계산하시면 얘가 마이너스 4로 약분시켜주면은 15분의 2 이렇게 정답 되겠습니다. 자, 결국 뭐 밑에 있는 이런 계산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 그림을 얼마만큼 빨리 보느냐가 관건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결국 이 9라고 하는 이 위치가 극대도 극소도 변곡점도 아니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좀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이 9라고 하는 위치가 이 x절편에 오면서 1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접점의 x좌표다라고 하는 이것까지 보는 게 좀 시간이 걸렸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면 실근이 한 개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걸 보는 게 관건이었던 것 같고 결국 여기 있는 이 둘 중에 밑에 부분 있죠. f가 0 되는 지점에다가 x에 9를 넣는 거.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다. 왜? 어쨌든 f가 g가 되는 이 부분은 접점이 옮겨 다닐수록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접점을 1부터 9까지 움직이면서도 실근이 9로 일정하게 하는 방법은 f가 0 되는 곳이 9가 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빨리 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최근 들어서 이런 어떤 그래프 묻는 문제들이 점점 더 다각화되고 있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문제의 어떤 이해를 잘 하고 접근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입니다. 뭐 늘 나오던 수열의 귀납적 정의 부분이 15번에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늘 보던 형태의 문제는 아니죠. 늘 보던 형태의 문제는 뭐냐면 AN과 AN 플러스 사이의 관계죠. 그러니까 이전 단계항과 다음 단계항 사이의 관계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인덱스가 2배 차이 나는 녀석들 사이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고 바로 짝짝짝 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들을 쭉 이렇게 주어져서 이 조건들을 해석한 다음에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수열들을 케이스를 분류해서 빨리빨리 찾아내는 문제거든요. 일단은 제가 문제를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모든 항이 정수다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항이 정수인데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자, 이것도 이제 방금 전에 했던 14번과 비슷한 상황이 되어지는 건데 어쨌든 이 안에 있는 AN이 양수가 되어지면은 자, 0보다 크고 나왔다. 그럼 얘가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2배 해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A의 N이 음이다라고 하면은 얘가 나올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니까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분명히 인덱스가 2배 차이 나요. 직전 인덱스에다가 얘가 2배 해준 게 되어지면은 직전항이 양수가 되어지면 그냥 2배 하시면 되고요. 직전항이 음수가 되어지면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AN이 양수인데 모든 항이 정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뭐로 보시는 거예요? 자연수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자연수의 2배를 냈으니까 얘가 뭐가 된다? 짝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냐면 이게 짝수 인덱스가 되어지면 항도 짝수가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 A의 5 더하기 A의 7이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둘 다 00일 수도 있고요. 서로 부호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확실하지 않은 거는 분명히 조건 가에서는 서로 인덱스가 2배 차이 나는 것에 대한 관계가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5, 7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2배 차이 나지 않는 이 둘 사이의 어떤 관계는 조건 가가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 관계는 누가 설명해 주는 거냐? 밑에 있는 조건 다가 설명해 주는 거죠. 자, 보면은 조건 다를 보면 A4, 7, 9 이렇게 세 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A4라고 하는 거는 이 셋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고 셋 중에 하나가 정해지면 나머지 두 개가 7, 9 이렇게 정해지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때 여러분이 빠르게 쳐다봐야 될 건 뭐냐면은 분명히 제가 아까 전에 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인덱스가 짝수면 항도 짝수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뭐가 보이셔야 돼요? 4, 7, 9 중에 유일한 인덱스가 짝수인 수, 바로 A4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A4가 짝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음수가 되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A4는 뭐라는 거냐면 그냥 12란 소리예요. 이게 빨리빨리 보여야 합니다. 아, A4가 12구나. 그럼 결국 A7과 A9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6과 3을 이제 서로 크로스를 해서 가져가겠죠. A7이 마이너스 6이면 A9가 3이 되는 거고 A7이 3이 되면 A9가 마이너스 6 되는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근데 봐봐요. A7이 정해지면 자동으로 A5도 정해져요. 그쵸? 얘네 둘의 합이 0이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A의 7이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하면은 A5가 6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A의 7이 3이 되어진다 라고 하면 반대로 A5는 마이너스 3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자, 그런데 A의 M이 0이 되는 M, 그러니까 뭔가 이제 0이 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 0이 되는 상황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쭉 나열한 것을 M1, M2 쭉 했을 때 첫 번째 0이 되는 숫자와 두 번째 0이 되는 숫자의 합이 25다라 그랬고요. 첫째 항부터 첫 번째 0이 되는 인덱스 항까지의 합이 60이다라 그랬어요. 이때 A24를 구하라 그랬는데 미리 써놨는데요. 일단 무조건적으로 A4는 12가 돼줘야 되고요. 이렇게 12가 됐고요. 첫 번째 케이스는 보시다시피 A의 7이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6인 거죠. 그 다음에 A의 9가 3이 되는 경우, 이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고, 이 둘이 뒤집히는 경우가 두 번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6 되는 게 두 번째 케이스인 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쭉 해서 어떻게 하면 첫 번째 0이 되는 인덱스와 두 번째 0 되는 인덱스의 합이 25가 될 거냐. 그리고 첫째 항부터 처음으로 0이 되는 인덱스까지의 모든 수열의 합이 60인 거냐. 이걸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건 나를 보면 A5 더하기 A의 7이 0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A5가 정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인 경우에는 A5가 6이 되어지는 경우고요. 이때 두 번째 케이스는 A5가 마이너스 3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보면요. 일단 A4가 12니까 이 인덱스 2배한 A8은 뭐가 돼야 돼요? 이거의 2배가 돼야겠죠. 요거 24. 그 다음은 16이죠. 16은 이제 48까지 가겠죠. 네. 요렇게. 그 다음에 얘가 12가 됐으니까 이거의 절반으로 떨어진 A2는 뭐가 되겠어요? 6이 돼야겠죠. 그리고 이거의 절반으로 떨어진 얘도 절반이니까 3이 돼야 될 겁니다. 요렇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A5가 6입니다.
AO가 6이면은 A의 10도 2배를 해주는 거니까 얘가 12가 될 거예요. A의 7이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의 인덱스 2배가 되는 A의 14라고 하는 건 0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요렇게. 되셨죠? 자, 그럼 이제 3과 6을 이제 정해줘야 되는 건데, 일단 A3가 만약에 음수냐, 0이냐, 양수냐, 이걸 좀 보면 되겠죠. 만약에 A3가 만약에 음수이거나 0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음수이거나 0이 되면 일단 얘가 좀 상황이 이상해집니다. 왜냐면은 얘가 만약에 음수잖아요. 그럼 무조건적으로 A6은 0이 돼요. 인덱스의 2배 된 게 이제 얘가 0이 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0이 되는 이 인덱스 6이 M1이 돼요. 그러니까 M1이 이제 6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A6이 0이 되면 이거의 2배 되는 이 A12 얘도 0이 돼요. 그러면 M2가 12가 되겠죠. 그러면 M1과 M2의 합이 25가 되질 않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A3가 바로 0이냐? 이것도 이상하죠. 이게 0 돼버리면 A6이 0이 되면서 바로 M1, M2 정해지면서 M1, M2의 합이 9가 돼버려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A의 3는 양수가 돼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어떤 양수 K가 와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A6은 이들의 2배가 되어지는 거니까 2K가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에 아직까지 M1은 뭐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A14가 그러면 0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니까 지금 요 패턴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0인 게 없는 상황에서 M1과 M2의 합이 25다라고 했고 여기 14일 때 0인 게 하나 있으니 그러면 얘가 만약에 M2고 여기가 M2가 되어지면은 결국 여기가 0이 되어가지고 M1이 11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1항부터 11항까지의 합이 60이냐를 봐야 돼요. 즉 1항부터 여기까지, 즉 12항까지의 합이 60인지를 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 잘 보시면 얘네들의 합이 이제 9가 되어지고 얘네들의 합은 18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의 합은 18이 되어지고요. 얘네들의 합은 15가 되어져요. 그리고 얘네들의 합은 27이 되어지고 얘네들의 합은 33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얘네들의 합이 그냥 6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1항부터 여기까지의 합이 60이 돼야 되는데 A3와 A6을 제외하고도 이미 60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탈락이에요. 그쵸? 결국 이 두 번째 케이스가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이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아까와 비슷한 상황으로 갑니다. 일단 보시면 A4가 12가 되었기 때문에 얘가 A8은 뭐가 돼요? 이거의 2배가 되겠죠? 이거 24예요. 그리고 A5가 음수가 나왔죠? 그리고 얘가 인덱스 2배 되는 A10은 0입니다. 그리고 A4가 12니까 절반으로 떨어지면 이거의 절반으로 떨어져서 얘가 6이 되고 A1은 3이 돼요. 이까지 또 비슷한 상황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네들은 절대로 0이 될 수도 없고 음수가 되어서도 안 돼요. 아까 위에서 했던 방식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따라서 A3는 어떤 양수가 돼야 되고요. A6도 그 양수의 2배가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A10이 0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0이 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M1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항부터 M1까지의 합이 60인 거니까 얘네들의 합이 60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제 K가 나오는 상황으로 가겠네요. 자, 볼까요? 계산해 볼게요. 여기 3, 3 사라졌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의 합이 18이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합이 18이죠. 그리고 3 더하면 21이죠. 요렇게. 그리고 K 더하기 2K는 3K예요. 요렇게. 근데 얘네들의 합이 39예요. 39 더하기 3K를 했는 것이 60이 돼야 돼요. 따라서 3K가 21이 되면서 K가 7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네요. 따라서 K가 7이 돼주면은 얘가 이제 14가 되면서 1항부터 9항까지의 합이 60인 것은 만족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결국 얘가 이제 M1이 된다는 얘기고 M1 더하기 M2가 25가 돼야 되는 거니까 A15가 0이 되겠네요. 얘가 지금 0이에요. 요렇게. 네, 요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A6이 14가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의 인덱스의 2배가 되는 A의 12라고 하는 건 14의 2배가 되어지는 거니까 얘가 이제 28이 되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24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28을 2배 해주는 거니까 56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겠네요. 그래서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 A4가 10이라고 하는 걸 얼마나 빨리 보느냐. 그리고 케이스 두 개를 나눌 때에 얼마나 이 두 개의 조건, 이 두 개의 조건에 집중해가지고 빨리 이 케이스를 날려버리고 이쪽 케이스로 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뭐 충분히 침착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20번입니다. 제가 앞선 그 총평 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20번 문제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문제라고 봐요. 물론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은 드렸어요. 이게 약간 기하나 확률통계 친구들보다는 그래도 미적분 친구들이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미적분에서는 곱해져 있는 두 함수에 대해서 극대극소 찾는 것이 좀 익숙한 상황인데 기하나 확률통계 친구들은 이런 곱해져 있는 상황에서 프라임의 부호로 따지면서 극대극소 찾는 것이 익숙하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스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연습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정말 깔끔하게 잘 떨어지는 문제거든요. 그 조건을 잘 해석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프라임의 양음을 잘 따지는 문제니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와요. 양수 a에 대해서 gx가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로 주어져 있어요. 지금 보면 t에 관한 범위고요. t에 관한 적분인데 얘 혼자 x로 되어져 있어요. 다 아시죠? 얘를 무슨 취급한다고요? 네, 상수로 취급해주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얘를 뭐 전개해서 앞으로 빼주는 상황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좀 더 예쁘게 써보면은 fx는 상수로 취급받아서 앞으로 빼주고요. 곱하기 인테그랄 a로부터 x까지의 프라임의 t dt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바깥으로 빼고요. 인테그랄 a로부터 x까지의 ft 곱하기 프라임의 t dt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얘가 다음의 구간과 다음의 구간에서만 감소한다. 만 감소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구간에서는 일정하거나 증가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구간에서는 일정하거나 증가한다라는 말은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미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G 프라임이 요 구간에서만 음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나머지 구간에서는 0이거나 양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미분부터 해볼게요. 미분을 하시면은 뭐 앞에 미분 뒤에 그대로 앞에 그대로 뒤에 미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미분 프라임 x 뒤에 그대로 인테그랄 a로부터 x까지의 프라임의 t dt 그 다음에 앞에 그대로 뒤에 미분하면 fx 곱하기 프라임 x죠. 그 다음에 여기도 미분을 하면은 이게 들어가는 거니까 fx 곱하기 프라임의 x라서 이 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게 요것만 남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거의 양음을 따져줘야 되는 상황인 건데 생각 잘 해보세요. 이게 지금 어떤 s 오브 x라고 해볼게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되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얘를 내가 미분하면 뭐예요? 요거죠. 요거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프라임은 여기 있는 s 오브 x를 미분한 거다. 즉 얘가 도함수고 나름 얘가 원함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함수가 원함수를 곱해가지고 뭐 양이냐 음이냐를 따지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얘네들을 나란히
나란히 세로로 놓고 따져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자, 출발합니다. 그럼 이제 프라임의 x라고 하는 건 2차 함수가 될 테니까 2차 함수를 그려볼게요. 자,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굳이 우리가 어떤 상황 생각할 필요 없냐면은 2차 함수를 굳이 이렇게 공중부양한 거 생각할 필요가 없죠.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잘 보면은 총 프라임의 부호가 곱해서 마이너스 1에서 한번 바뀌어야 되고요. 2에서 한번 바뀌어야 되고요. 4에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총 이제 바뀌는 지점이 3번 나타나야 되는 건데 마이너스 1, 2, 4. 3번의 어떤 변하는 지점이 필요한 건데 이걸 프라임으로 둬버리면 이거의 이제 원함수는 그냥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요게 S가 되어지는 거고 여기에 어떤 X축을 잡더라도 어쨌든 부호의 변화가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시험 현장에서는 그냥 프라임은 그냥 2차 함수인데 2번 만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거의 원함수를 한번 그려볼 텐데요. 프라임이 0 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이제 선을 내려서 증가감수를 따져주시면요. 자, 이쪽은 프라임이 이제 양이 되어지는 거니까 네, 증가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프라임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얘는 네, 감소하는 상황. 다시 얘가 플러스니까 네, 증가. 요런 함수가 이제 S 오브 X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X축을 결정해 줘야 되거든요. X축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네, 여기서 이제 윗끝, 아래끝 같아지는 순간이 X축 결정해 주는 건데 문제에서 분명히 양수 A라는 말이 있죠. 따라서 어떤 양수를 집어넣어서 옆으로 쭉 그어주면 얘가 X축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아무 때나 여기가 이제 A다라고 치면 A일 때의 함수값을 옆으로 눕히면은 그럼 이제 얘가 이제 X축이 되면서 이 S의 부호가 결정돼요. 그럼 얘가 이제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어지고 이쪽이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이 플러스가 되겠죠. 총 그러면은 몇 번 부호가 바뀌냐면 일단 요점에서 부호가 한번 바뀌어지죠. 이쪽 위에는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곱하면 음수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요점 이렇게 하면은 여기 플러스고 플러스가 되어지죠. 바뀌었어요. 그 다음 요점이 되어지니까 여기도 이제 바뀌어지죠. 여기 음수고 양수고 이쪽은 음수고 음수니까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 다시 어디? 요점. 여기서 다시 한번 부호 변화가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여기. 총 5번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감소한다 그랬고요. 닫힌 구간이죠, 요거. 네. 그 다음에 2에서 4까지만 감소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총 부호 변화가 몇 번 일어나야 되는 거냐? 한 번, 2번, 3번 일어나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5번의 부호 변화가 생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 부호 변화는 프라임이 0 되는 거 요거 2번, 그리고 이 S 오브 X가 X축을 관통하는 지점에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총 부호 변화가 3번 일어나게 하려면은 여기 2번은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결과론적으로 여기 있는 S 오브 X가 한 번 만나면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따라서 그럼 예를 들어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되시면 이제 한 번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총 부호 변화가 3번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3번의 어떤 숫자를 순차적으로 적게 되면은 마이너스 1, 2, 4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요점이 마이너스 1이고 요점이 2가 되고 요점이 4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 경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이 S 오브 X에서의 X축은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은 결국 A예요. 윗끝, 아래끝 같아지면은 0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A를 집어넣었을 때가 0이란 말이에요. 즉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A가 마이너스 1인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건데 분명히 문제에서 A는 양수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펼쳐지지 않아.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기 있는 이 x축이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올라가서 이렇게 한 번 만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총 세 번의 부호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순차적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여기가 4라는 사실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는지만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되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왼쪽은 음이 되니까 감소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풀 되니까 증가하고요. 그리고 2부터 4까지는 풀마니까 음수니까 감소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4부터는 둘 다 플러스라서 양수라서 증가를 해서 이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게임 끝났어요. 네. 이거예요, 이거. 그럼 이제 바로 나오죠. A가 4가 되었고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걸 보니까요. 이제 A가 4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프라임의 6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럼 프라임 6은 얼마냐? 자, 이미 다 나왔습니다. F'이라고 하는 거는 최고차항이 1인 3차 함수를 미분했으니까 최고차항이 3이고요. 마이너스 1과 2를 관통했으니까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가져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를 가져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프라임의 6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3 곱하기 7 곱하기 4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3, 7은 21 곱하기 4 해주면 정답은 84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문제고요. 이런 상황. 곱해서 극대극소냐라고 하는 이 부분 있죠. 양이고 음이고 양.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적분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다뤘을 것 같은 주제인데 공통 과목에서만큼은 좀 많이 다뤄본 경험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미적분이 유리한 건 맞는데 기하나 환유통계 친구들도 이참에 좀 이런 것들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곱해서 뭔가 부호 체인지가 되는 부분들은 여기에서 0이 되는 부분 그리고 이 밑에서 0이 되는 부분 그 부분들을 체크해서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21번입니다. 이 문제도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수함수 그러면 항상 나오는 점근선 묻는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올해 수능에서는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간에 최근 대세 중에 대세니까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자, 출발합니다. 두 상수 A, B에 대해서 A는 0이 아니고요. B에 대해서 함수가 다음과 같다. 자, 최대한 좀 꼬아놨죠. 일단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요 그래프는 일단 이렇게 생긴 거예요. 증가하는 함수고 언제 만나냐 봤더니 당연히 얘가 이제 8 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일 때가 이제 만나는 그런 상황이고 이 점근선이 마이너스 8이에요. 요렇게. 이거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절대값을 씌웠어요. 그럼 얘가 그래프가 음수인 부분이 위로 올라가니까 요렇게 되어지겠네요. 이 함수에다가 다시 음수를 붙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느낌인 거냐면 위에 있던 이 부분은 내려오니까 요거 그대로 가고요. 요렇게 그대로 가고 오히려 위에 있던 이 부분이 내려오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니까 네, 이렇게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요게 지금 우리가 찾던 요쪽의 그래프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까지가 가는 거니까 1일 때가 얼마인지 찾아야겠네요. 1을 집어넣어 주면은 얘가 지금 2의 5제곱은 32죠. 32 빼기 8 해주면은 24가 되죠. 거기에 음수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24가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점이 1, 마이너스 24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보다 오른쪽일 때는 이 함수를 가져가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쪽에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래프를 그릴 건데 fx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PQ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PQ가 Y축과 수직이며 자, Y축이 세로로 있는 건데
이거랑 수직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나오면 x축과 평행하면 이 뜻이죠. 요거는 다른 말로 x축과 평행하면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x축과 평행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 요렇게 요런 선은 얘기하지 않을까요? 요렇게 돼 있는 걸 얘기해요. 이렇게 되면은 이 fx의 그래프와 직선 pq 이 검정색을 얘기하는 거죠. 얘가 무조건적으로 세 점에서 만난다. 아, 그러니까 얘네 두 점 말고 1 오른쪽에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토대로 좀 그림을 좀 더 예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지금 이제 아까 전에 위에 있던 그 그림을 확대해서 이렇게 예쁘게 그려놨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제 1보다 오른쪽일 때의 그림을 맞아 채워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보다 오른쪽일 때를 보시면 이제 지수함수예요. 지수함수를 이제 옆에 그려야 되는 상황인 건데, 문제 조건 보면은 그냥 fx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 fx가 연속함수다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을 그릴 때에 꼭 이렇게 연결해서 그릴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뭐 끊어지게 그려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오른쪽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조건 증가함수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앞에 있는 a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a가 양수가 되면 이렇게 증가하는 지수함수 될 거고요. a가 음수가 되어지면 감소하는 지수함수 될 거예요. 그리고 얘도 지금 보면 뭐가 있어요? 2ab가 있기 때문에 얘가 뭐냐면 점근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근선이 어딘가 있는 상태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조건이 이거죠. x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으면 몇 개 만난다? 3개 만난다. 다시요. x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으면 무조건 몇 개 만난다? 3개를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어주면 몇 개 만나야 돼요? 3개를 만나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 둘 만나니까 무조건 이쪽에 뭔가 한 번은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한 번은 지나가서 만나게 해줘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직선을 내가 아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은 여기서도 한 번을 더 만나야 되고요. 여기서도 한 번 더 만나야 돼. 한 번 더 만나야 돼. 한 번 더 만나야 돼. 자, 그럼 질문. 이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3개를 만날 수가 없죠. 이쪽을 지나가더라도 하나밖에 못 지나가는 거니까. 결국 이쪽이 이렇게 통과를 해버리면 안 돼요. 통과를 해버리면은 이쪽에 P점 잡고 여기를 Q점 잡아버리면 얘가 PQ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얘네 둘을 연결한 직선이 몇 개를 만나야 돼요? 3개를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사실 첫 번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얘를 내리겠습니다. 쭉 내려서 3개 만나야 되는데, 자, 정확히 딱 점근선에 왔어요. 마이너스 8에 왔어요. 그러면 이때도 여기를 만약에 누군가 통과한다고 쳐봐요.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죠. 이 점과 이 점이 PQ로 세팅이 되게 되면은 이 두 점을 연결한 선이 몇 개 만나야 돼요? 3개를 만나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 따라서 결론은 뭐냐면 1보다 오른쪽의 지수함수를 증가하게 그리던 감소하게 그리던 뭐를 통과하지 마라? 이 점근선을 통과하지 마라. x축을 통과하지 마라.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느냐? 자, 첫 번째 증가함수인 경우부터 해볼게요. 마이너스 8과 y는 0 사이를 건드리지 않고 증가함수가 진행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증가를 해버리면은 무조건적으로 얘를 관통하게 돼 있거든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증가함수는 패스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그나마 얘는 관통을 할 수 있더라도 뭐는 가능해요. 여기 있는 얘가 만약에 점근선으로 쭉 오게 되면은 이 마이너스 8을 안 건드릴 수 있죠. 안 건드릴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여기 마이너스 8보다 살짝 위로 올라가도 3개를 만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일단 감소함수가 맞고요.
점근선도 마이너스 8이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A가 무조건적으로 음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마이너스 8이 2AB다라는 사실까지도 왔어요. 되셨죠? 그래서 AB가 마이너스 4가 돼주면 되고요. A는 음수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부분이 현재 관통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냐? 라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문제의 조건을 잘 보시면 돼요. 현재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x가 1보다 크다예요. 크다. 그러니까 1일 때는 위의 함수 따라가는 거니까 1일 때는 이미 마이너스 24야. 그러니 1일 때는 구멍이 뚫린다고요. 구멍이 이렇게 빵 뚫리는 거예요. 뚫리는 거니까 여기 이 점을 통과시켜 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얘를 통과시키면서 점근선을 마이너스 8로 가져가게 하는 감소함수를 그려주게 되면은 요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문제의 조건이 이제 맞아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죠. 요렇게 그었을 때 3개 만나고 3개 만나고 3개 만나고 여기는 구멍이 빵 뚫려져 있으니까 애초에 PQ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쭉 끝까지 3개를 만나게 되고 마이너스 8보다 내려오게 되면은 더 이상 3개를 잡을 수가 없죠. 맞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요게 1일 때가 지금 여기 0이죠. 여기가 현재 1,0이 되어지는 거니까 밑에 함수에 x는 1로의 극한값을 때려주면 한마디로 여기에 1을 집어넣은 함수값 1을 집어넣으면 2의 a 플러스 b 그리고 2ab 요게 뭐가 돼주면 된다? 바로 0이 돼주면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요 2ab가 점근선 마이너스 8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이게 지금 0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a 플러스 b가 얼마다? 네, 3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뭐 다 나왔어요. 결국 a 플러스 b가 3이고요. ab는 마이너스 4고요. 그리고 a는 음수예요. 그래야 감소하니까요. 그러면은 뭐 딱 봐도 나오죠. 둘이 더해서 3 곱해서 마이너스 4. 그러면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1 이런 느낌인 건데 A가 음수가 되는 상황인 거니까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4가 돼주면 되겠죠. 이게 4이고 이게 마이너스 1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되셨죠? 따라서 그냥 A는 마이너스 1이고 B가 4가 되는 거고요.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A 더하기 3B를 구하라 그랬어요.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4가 되는 거니까 3, 4, 12가 되어서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11이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는 늘 그렇듯 점근선을 의식해주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고요. 네. 연속함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뭐 뚫어도 되는 거고요. 네. 여기를 이제 관통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점근선이다.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A가 음수다까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점근선 관련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뭐 모아서 여러분 연습 많이 하시고요. 제가 보는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수능에서는 이게 이제 안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22번입니다. 이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는데요. 같이 보시죠. f의 3은 0이고요. 최고차한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어요. 그리고 gx는 이렇게 있네요. 근데 난데없이 f와 g 사이의 크기를 따라서 g가 작으면은 작은 걸 따라가고요. f가 작으면은 절대값을 따라가래요. 자, 벌써부터 좀 어렵습니다. 보시면은요. 일단 g의 그래프는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위로 볼록하고 마이너스 6과 3을 지나죠. 그래서 g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예를 들어 위로 요렇게 볼록한 이런 함수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 여기가 3이에요. 요게 지금 g의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f는 이 점을 지나는 3,0을 지나는 그래프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정해져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만만한 게 또 뭐 접한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접한다로 처리를 할 건데 예를 들어 f가 요렇게 접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는 현재 2차 함수고 여기가 3차 함수다 보니까 결국은 이 3차가 2차를 한 번 더 크로스를 하게 되거든요. 여기는 G가 쭉 내려오고 여기 있는 F도 쭉 내려오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 이 밑에서 한번 만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이 생겨나게 되는데 얘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때 어떻게 따라가라고 시켰냐면은 G가 작으면 그냥 G를 따라가래요. 그리고 F가 작으면 절대값을 따라가래. 그러면 그 H가 무조건 뭐가 돼야 되냐면 연속인 함수가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벌써부터 이게 안 되는 게 보이는 게 밑에를 보세요. 이 밑에 부분. 이 밑에 부분을 보시면은 G보다 F가 밑에 있어요. 이 부분은 뭐로 그려야 되냐면 절대값으로 그려야 돼. 그러면 절대값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이 밑에 부분이 이 부분이 절대값이 되어지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세요?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위로 점프를 뛰어서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고 이쪽 부분은 G가 밑에 있잖아요. G가 밑에 있으니까 그냥 G를 따라가래요. 여기는 지우고 여기는 이렇게 따라가요. 이렇게. 그럼 여기 뭐가 돼요? 점프가 일어나기 때문에 끊어지는 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그래프를 그리지 말라는 얘기죠. 연결이 되게 시켜달라. 이 말이니까 연결되게. 그러니까 뭔가 이 밑에서 뭔가 이 F가 G를 한번 크로스 현상이 일어나면은 점프가 되면서 H가 불연속이 되는 그런 상황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지는 말라는 거예요. 따라잡더라도 음수인 부분에서 따라잡지는 말아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이 G가 이렇게 밑에 있는 부분 있죠. 음수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F가 G를 추월할 수 없답니다. 추월할 수 없다라는 말은 그냥 F가 G보다 그냥 밑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밑에 있어줘야 될 것 같고 밑에서 쭉 올라오다가 뭔가 3,0을 지나야 되는 거거든요. 쭉 올라오다가 위에서는 역전을 해도 괜찮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만약에 F가 이런 식으로 된다. 요렇게. 얘가 지금 F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쨌든 마이너스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추월하지 않았고 추월을 할 때 하더라도 양인 부분에서 추월을 했고 3,0을 지난다니까 요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보통 접한 데가 그림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의 H가 과연 연속이면서 극대인 게 두 개, 미분 불가능한 게 두 개인지를 살펴볼게요. 일단 이 부분은 F가 G보다 밑에 있죠? F가 G보다 밑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값을 씌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이 점을 필두로 얘보다 왼쪽일 때까지는 뭐 하시면 된다? F의 절대값을 씌우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F의 절대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위로 끌어올리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림이 이렇게 떨어지고요. 다음 이쪽 부분은 그냥 그대로 F 진행하시면 되죠. 이렇게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되고, 자, 이쪽 부분은 보면은 G가 밑에 있죠. G가 밑에 있으니까 밑에 있는 G를 그냥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요. 이렇게 따라가게 되고 이쪽 부분은 뭐예요? 다시 G가 F보다 위에 있게 돼서 밑에 있는 부분이 F입니다. 밑에 있는 부분이 F인데 F는 절대값을 따라가는 거니까 다시 그냥 그대로 F 따라가요. 이렇게 따라가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G가 F보다 밑에 있게 되어지는 거니까 밑에 있는 G를 따라가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연속인 건 됐어요. 연속은 됐는데 극대가 두 개냐? 자, 볼까요? 극대가요. 여기 하나죠, 지금.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는 부분인 거니까 극대가 여기 하나라서 극대가 두 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은 여기 점점 하나 있죠? 여기도 하나가 점점 있어요. 또 여기도 하나 있겠는데요? 하나, 둘, 세 개 되고 여기도 좀 약간 애매하죠? 그러니까 지금 극대가 두 개가 안 되고 미분 가능한 것도 두 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F를 찾기가 난해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들 뭐 접하겠지? 뭐 이렇게 되겠지? 라고 했을 때 그 그래프가 안 나오게 되는 걸 자꾸 발견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이 음일 때는 F가 G를 추월하지 말고 밑에서 올라오다가 양인 부분도 웬만하면 역전을 2번 하지는 말고 하더라도 접하거나 만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3,0을 지나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니까 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런 느낌이 강할 것 같아요. 뭔가 F가 그냥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풀었던 기출문제랑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거죠. 자, 이 상황이 일단 맞는지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쪽 부분 3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 보면은 F가 G를 아예 넘지를 못해요. 아예 넘지를 못하니까 F가 작기 때문에 3보다 작거나 같은 이 부분은 뭘 그려라? F의 절대값을 그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F의 절대값을 그리면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럼 일단 극대가 2개가 되고요.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하나, 둘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쪽 부분에서 미분이 가능하게만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이쪽 부분을 보면 G가 F보다 밑에 있죠. 밑에 있게 되어지는 거니까 G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냥 그림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극대가 일단 2개 나왔고 미분 불가능한 점도 하나, 2개 나왔으니 어찌 보면 여기는 어때요? 지금 얘가 밑에 있는 부분이 꺾여 올라간 부분이고요. 여기는 그냥 그대로 G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3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을 2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뭐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미분이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한마디로 G에서의 프라임 3, G 프라임 3이랑요. 여기서 F 프라임 3 있죠. 얘가 뭐 하면 되냐면 서로 부호 반대가 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서로 부호 반대가 돼주기만 하면 여기가 뭐가 된다? 미분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주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여기 만나는 점이 2군데 있고 여기서 이 부분이 솟아 올라간 이 부분 있죠. 올라간 부분이 누굴 건드리면 안 돼요? 이 위에 있는 이 G를 건드리면 안 돼요. 이게 접할 수는 있어요. 위로 올라가면서 탁 접하고 내려오면서 3을 지날 수 있어요. 어차피 접하더라도 아래에 놓여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뭐 하시면 된다? 그냥 절대값 취하면 돼요. 자, 편의상 이 2군데 점을 제가 P, Q라고 두겠습니다. 요 점이 P, 요 점이 Q예요. 그래서 이 2점을 지나되 이 통과하는 이 부분이 이 G보다 아래에 놓여져 있거나 접한다.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이 모든 상황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그럴 때에 지금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F의 4의 최대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일단 F를 잡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잡아보겠습니다. 자, F는요. 최고차항이 1인 3차 함수고요. 보시다시피 P를 지나고 Q를 지나고 3을 지나죠. 따라서 그냥 X-P, X-Q, X 빼기 3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GX는 뭐 이미 나와 있잖아요.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2고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3 이렇게 현재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써볼게요. 첫 번째 뭐죠? 요거죠. G'3이랑 F'3이 서로 부호 반대다라고 하는 거. 그럼 첫 번째 F'3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X 빼기 3을 지워버리고 여기다 3 넣는 거죠. 뭐 이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더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럼 이걸 지워버리고 여기에 3을 넣게 되면은 얘가 3-P, 3-Q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G'의 3이라고 하는 거는 이번엔 여기를 이제 지워버리고 여기에 3을 넣게 되어지는 거니까 9, 2, 18. 자, 마이너스 18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서로 부호반대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값이 뭐가 되어주면 된다? 얘가 18이 되어주면 된다. 끝났어요.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는 PQ가 여기 두 점을 지나야 됩니다. 두 점을 지나는 거고 여기 있는 이 F가 이 G를 넘어가면 안 돼요. 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넘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자, X가 3보다 작을 때요. 물론 뭐 같거나 상관없어요. 작을 때에 무조건 이 F가 G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따라서 써보면요. X-P, X-Q, X-3이 G가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U, X-3 이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돼요? 공통 부분이기 때문에 약분을 하고 싶은데 자, X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되어지는 거니까 부등호가 역전이 되어져요. 부등호가 이제는 이렇게 역전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면 얘가 지금 2차 함수죠. 얘는 직선이에요. 그러면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되셨어요?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2차 함수를 보면은 아래로 볼록이 되어지는 거고요. 얘가 P와 Q를 지나요. 근데 어떤 감소하는 직선보다는 2차 함수가 항상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냥 감소하는 직선이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요게 이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가 되어서 이런 형태가 돼주기만 하면은 뭐 자동으로 이 상황을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어떤 문제를 풀 때는 이 경계가 항상 답이겠죠. 경계는 언제 답이겠어요? 뭐 늘 그렇듯 여기 있는 마이너스 2x 빼기 12가 딱 정확히 뭔가 어딘가 접할 때를 찾으시면 정답이겠네요. 아직은 뭐 그 상황은 아직 아닌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금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뭐냐면은 F4의 최대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4를 집어넣게 되면은 보세요. F4는 자, 여기다가 4를 넣겠습니다. 4를 넣어주면은 요게 1이 되고요. 4-P, 4-Q가 돼요. 그럼 얘가 4-P, 4-Q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언제 최대를 가지는지만 찾아보시면 되죠. 이게 좀 어려워요. 이까지 오고 나면 좀 어렵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나마 이제 힌트가 있는 게 요게 있어요. 3-P, 3-Q 곱해서 얘가 18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3-P라고 하는 이 모양 만들어주면 좋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 3-P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이거 알파라고 하고 3-Q를 제가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3-P, 3-Q를 만들어 보면은 그러면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3-P가 현재 알파죠. 3-P에서 1을 더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요. 얘가 결국 알파 플러스 1이에요. 마찬가지죠. 얘도 보시면은 3-Q에서 1을 더한 거니까 얘가 결국은 베타 플러스 1이 돼요. 이거에 지금 최대를 구하라가 되는 거고 우리가 알다시피 알파 베타는 18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얘를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전개를 해보시면은 얘가 알파 베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개하면 얘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죠. 요렇게.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때 알파 베타는 18이다가 된 거니까 결국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에서 19를 더한 것이 정답이고 이게 언제 제일 크냐를 물었어요. 되셨죠? 따라서 우리의 목적지는 뭐가 되어지는 거냐면은 어떻게 하면 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제일 클 수 있을까? 그쵸? 어떻게 하면 얘가 제일 큰지 살펴보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보시면은 얘네 둘이 더하면 뭐예요? 6-P 빼기 Q죠. 즉 여기 있는 얘가 다시 써보면은
얘가 6-P 빼기 Q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정리를 해주면은 정답은 뭐가 되는 거냐면 19 더하기 6 하면 25예요. 그럼 25에서 P 플러스 Q를 뺄 겁니다. 요렇게. 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언제 제일 최대가 되는지만 찾아주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P 플러스 Q의 최대를 찾는 일이 되어지는 건데, 결국은 이거는 결국 뭘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냐면은 아까 했던 이거 있죠. 결국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결국 얘가 얘보다 위에 있다. 즉, 이 2차 함수와 이 1차 직선이 만나지 않거나 접한다. 그쵸? 이렇게 만나지 않거나 접한다. 이걸로 결국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은 이게 좀 귀찮아요. 이거 전개를 할게요. 전개를 하시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의 p 플러스 q,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2x가 넘어가면 플러스 2x니까 마이너스 2의 x 이렇게. 그리고 상수항은 pq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12가 넘어가면 플러스 10이죠. 네, 플러스 12 이렇게. 그리고 이게 늘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결국 이거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써야 되는데, 그럼 이거의 제곱 빼기 4ac가 너무 귀찮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은, 보세요. 어쨌든 우리는 p 플러스 q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p 플러스 q를 하나의 문자인 그냥 별이다라고 치환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p 플러스 q는 별이 되면서 조금은 계산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pq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다시 한번 위에 보시면은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알파 베타의 곱이 현재 18이잖아요. 얘를 한번 전개를 해보세요. 전개를 해보시면은 9, 3, 3은 9, 빼기 3p, 빼기 3q. 따라서 마이너스 3으로 빼내면은 p 플러스 q. 이렇게 되어지고 상수항은 pq. 이렇게. 여기 지금 18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p 플러스 q가 현재 지금 뭐예요? 별이잖아요. 여기 지금 별이야. 따라서 pq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9가 넘어가 버리면은 9가 되고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3별이 넘어가면은 플러스 3별이 돼요. 요렇게. 그래서 pq가 9 더하기 3별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얘를 여기다 딱 집어넣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별에 관한 식이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요. x의 제곱 마이너스의 별 마이너스 2의 x, 그리고 상수항은 요게 9 더하기 10이니까 21이죠. 네. 3별 더하기 21. 요렇게 되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판별식 D를 써보시면요. 어디다 쓰지? 이거 좀 내릴게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부분, 여기에서의 판별식 D를 써볼 텐데, 그러면 B의 제곱, 요거의 제곱이죠. 별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4ac니까 3별 더하기 21. 얘가 작거나 같다. 요거 쓰시면 돼요. 그러면 별의 제곱 빼기 4별 빼기 12별. 그러면 빼기 16별이 되고요. 상수항은 얘가 4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84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80이 되고요.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따라서 얘가 20 곱하기 4 별 요렇게 해주면은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되어지죠. 그쵸? 따라서 별의 범위가 나와요. 별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20까지가 정답이 되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거였습니다. 네, 25 빼기 별이었어요. 25 빼기 별이 최대가 되는 걸 구한다 그랬으니까 별의 뭘 구해야 돼요? 최대가 아니라 최소를 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따라서 최소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4예요. 이렇게.
따라서 25에다가 풀해서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29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굉장히 어렵죠.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설지를 봤는데 해설지는 더 복잡하던데요. 더 복잡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루트 나오고 막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그나마 현재로서는 그나마 간단한 방법인 것 같긴 한데 그마저도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은 이 F가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걸 체크해야 되고 지금 상황상 경계에 걸리는 부분을 찾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약간 접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접하는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때의 첫 번째 포인트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서로 부호반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두 점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거 그쵸? 네. 그래서 함수식을 이렇게 세팅이 가능하고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세팅할 수 있는데 특히나 이런 것들 F4를 구하는 게 4-P, 4-Q라서 얘를 가지고 요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결국은 요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거나 접한다가 되어지는 거니까 판별식 D가 작거나 같다를 쓰는 건데 여기서 얘를 치환해주고 여기 있는 얘를 별로 표시해주면은 좀 더 계산을 간단하게 줄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굉장히 문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상 이거를 시간 안에 22번을 깔끔하게 푼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건 사실이고요. 좀 복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최근 들어 이런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추론하는 문제가요. 점점 더 난해해지고 있어요. 점점 더 우리가 어리도 많이 봤던 어떤 접한다 시리즈, 비류관계 시리즈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계산도 많아지고 피지컬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원점수 100점을 따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것은 정말 틀림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러분들 선택 과목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